19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오픈 프라이머리 공직선거 법안 제출한 이 남자. 급하다 급해. 계란 프라이도 아닌 오픈 프라이머리. 친박들이 반대하니 이 남자는 이박이야. 이박 아니고 반박이야. 외치는 김문수의 남자 김용태 국회의원. 그런 누구인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 기업 이사직에서 돌연 여의도에 입성해 양천구에서 이선된 국회의원이다. 김용태 의원은 18대 초선 때 그 흔한 유세 차량 없이 뚜벅이 선거활동을 펼쳐 국회에 입성했고 당시 친MB며 소장파 젊은 의원이었다. 지금은 김문수의 측근이다. 1년 365일 16시간씩 일하겠습니다. 전 화투도 당구도 못 칩니다. 오로지 마라톤하고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김용태 국회의원 만나보자. 네, 양천을 하면은 저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동 지역. 여당이 당연히 당선되는 지역. 그게 아니고 양천을입니다. 네, 여당의 무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라는데 18대 이후 19대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름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요즘에 이제 김문수 라인으로 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MB 라인입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네. 어떻게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좀 어렵지요, 양천을은?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젊은 사람 악착같이 일했는데 이대로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어떤 뭐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손 잡아주셔서 살아났습니다. 네. 그런 주민들 은혜 잊지 않도록 지금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진정성 있게 국회의원 활동하고 진정성 있게 지역을 돌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그 고륙종이라고 암에 걸렸었습니다. 아. 정말 그것도 우연의 우연을 이제 거쳐서 암을 발견하고 제가 가까스로 살아났는데요. 네. 작년에는 뭐 하여튼 이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면 네. 올해 4월 달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 뭐 사실 제가 스펙이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네. 이런 사람 살려내시려고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하여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은 완쾌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종북 논란이 지금 아주 뜨겁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건 이제 색깔론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좀 대다수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임수경 씨 발언도 그렇고요. 네. 저는 국회의원한테 개겨 국민이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늘 같은 국민이죠. 지역구 의원 아니 동네 가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따 대고서 국회의원이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 지금 민수경 의원께서 밖에 나가셔서 국민들을 아직 접하시지 못하셔도 그런 소리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정말로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하늘인데. 아니 하늘을 떠나서 지금 국회의원이 이렇게 온통 욕을 얻어먹는 판에 네. 정말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하여튼 그 말 자체 색깔로는 두 번째 치고요. 예. 네. 그러면 종북 주사파다, 종북의 주사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도 전혀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국방이나 안보 이런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심각하겠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이제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분들하고 네. 뭐 진짜 술 한잔 먹으면서 밤새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네. 바로 북한이 쏘아 올렸던 광명성. 네. 이게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인공위성일 리가 있겠어요 그게. 그게 하여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1차 시도 아니겠어요. 아니랍니다. 인공위성이랍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밤새. 예, 밤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종북 논쟁할 때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18대에도 존재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누구라는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표현은 필요 없고요. 광명성을 인공위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내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하셨으니까요. 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선택하셨을 때는 이분들이 광명성을 인공위성으로 믿었는지 그 여부를 몰랐었거든요. 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다음에 언론이 할 일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입장들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는 일입니다. 예, 근데 차명진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종북주의자 주사파가 너무너무 많다. 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네, 차명 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임수경 의원의 그 발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생방송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나는 비박이 아니다. 반박이다. 비박과 반박은 다른 거죠. 예. 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표 및 네. 박근혜 대표를 둘러싸고 계신 분들 네. 행태와 네. 사고방식, 네. 그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갖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필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 차원에서 반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이 행태와 자세 갖고서는 100% 집니다, 대선에서. 자, 어떤 행태와 어떤 자세입니까, 지금? 일단, 박근혜 친박계에서. 예, 일단 지난 총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산수 문제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표 대단하셨죠. 어마어마한 결단과 리더십 통해서 정말 백척간두의 우리 새누리당을 살려낸 거 맞습니다. 네. 근데 백척간두의 새누리당을 살려서 완벽한 승리를 했느냐? 아닙니다.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아, 패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을 넘었는데요. 의석수만 승리했을 뿐, 그 정당 투표율에서 졌고요. 다음에 그 각 후보자의 득표수 총합도 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전국의 정치 지형 분포를 보면요, 서울에서 참패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PK에서 늘 완승하던 데에서 그야말로 5.5 대 4.5까지 쫓기는 신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걸 살펴본다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슈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은 넣을 수 있는 모든 골을 다 넣었습니다. 야권연대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자살골을 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사실상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질 일만 남았습니다. 왜?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것은 바로 투표율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만 관심 가지신 분들 아십니다.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은 54%였습니다. 대선은 70% 안팎까지 올라갈 거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약 16% 안팎의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 누가 많이 투표를 하겠습니까? 어느 성향에? 이건 보나마나 명확관화합니다. 바로 소위 야권에게 유리한 분들이 훨씬 많이 투표할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게임은 끝납니다. 다음에 네. 새누리당의 최고의 악몽이 다단계 경선입니다. 바로 우리가 박근혜 후보만 내세워서 애국가만 틀 때 저쪽에서는 그야말로 야권 단일화, 특히 안철수와의 소위 이제 단일화, 멋진 드라마를 틀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애국가 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친박 의원들의 행태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지금 아니요. 투표율 얘기하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네, 친박 의원들의 행태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 행태와 자세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행태 자세. 요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네. 지난 총선을 네. 천하의 승리라고 여기고들 있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 산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천하에 다 이긴 게 아닙니다. 사실상 패배를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환경, 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집니다. 지는데도 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행태와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 당연하죠. 이러한 거만 떠는 자세. 이거를 지적한 거군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냐? 네. 바로 다 이겼다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사람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네. 제가 이 점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오만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친박계 제가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셈이죠. 네. 박근혜 전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은 어찌 됐든요. 예.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예. 네. 어찌 됐든 새누리당에서 비대위 이끌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천막 당사에서 예. 또 지난번 어려워서 차떼기 정당할 때 이끌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물론 경선에서 떨어져서 물러 있었지만 뒤에 물러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거의 월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다 힘을 모아서 좀 밀어줘야지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박근혜 의원 내가 인정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대표 대단하십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 아마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어떠한 방식을 택하더라도요 99.9%일 겁니다. 네. 그러나 현 방식으로는 대선에도 집니다.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을 풀어나가는 방정식에서 이대로 하면 진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이냐 라고 천하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지요. 안 듣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반박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아, 비박. 비박은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는다지만 반박은 나는 반대한다. 이거죠 분명히. 지금 바로 박근혜 네, 대표의 그거죠. 박근혜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자세와 행태를 반대한다. 이대로 간다면 대선에서는 필패이기 때문에. 자, 잠깐 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방정식을. 우리 국민들께서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표가 천하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49대 51로 질 것 같습니다. 네. 천하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49대 59로 진다. 아니요. 49대 51. 예. 여기에서 그러면은 천하에 다른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는데 야권이 또 자살골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49%를 만들어가는 천하에 어떤 일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일은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거나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은 좌파가 집권을 하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이제 이번 2012년 12월 대선에서 나의 모든 걸 걸겠다. 내가 설령 대통령이 안 돼도 좋으니 좌파 집권만은 막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게 우리 새누리당 집권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좋아. 예전에 뛰쳐나갔던 이회창 총재를 모셔오는 일. 내가 무릎 꿇어서 빌어서라도 모시고 오겠다. 이인재 우리 이제 통일선진당으로 선진통일당인가요? 네, 당대표. 예, 바뀌신 분도 모시고 와야 된다. 무릎 꿇어서 모시고 오겠다. 뭐를 못 하겠느냐? 이 박근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셔야죠. 다음에 이 일을 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표가 하기 싫어하시면은 가서 설득하시고 안 되면은 등을 떠밀어서라도 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 박근혜 대표가 49대 51의 게임을 천하에 없는 일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권이 자살골을 넣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네. 해야지요 하니까 전라도지, 충청도네요. 그죠? 예, 대전 사람. 대전 사람이죠. 예. 아주 구수하고 좋습니다. 예. 방송이 좀 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왜 김문수 지사를 지지합니까? 나는 왜 김문수 지사가 좋습니까? 김문수 지사 다른 것보다도 현장주의자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문수 지사의 지지율이 1%에 머물고 있다는 거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김문수 지사만큼 현재 여러분들 대선에 출마하셨지만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요. 김문수 지사만큼 국민들하고 함께 현장에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었을 때 저는 김문수 지사가 단연 뛰어나다고 보고요. 다음에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봤을 때 이제 우리 현재의 시대를 정의와 공감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위 키워드고 그것을 소위 획득하고 성취해 나가는 방식이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소위 정의와
소위 공감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정의가 이 시대의 키워드고, 그 다음에 공감이 이 시대의 키워드다. 근데 그 말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어디 가서 콘서트를 한다? 대학생들 몇백 명 모아놓고 얘기한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랬을 때 김문수는 통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있어서 이렇게 김문수를 돕고 있는데, 저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는 어차피 소위 이제 배팅이고 던지는 거니까요. 궤적을 볼 때 이재호 의원이나 뭐 임태희 의원도 그렇고요. 궤적을 봤을 때는 이재호 의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정치라는 건 선택이니까요.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은, 민생은 시찰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출신이 거겨야 된다. 예. 그럼 출신이, 서민 출신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뼈저리게 소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제가 사실 이 말이 너무나 현장 추수주의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네. 사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소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의 요치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비전 제시 능력이나 다음에 국민들을 여러 가지 설득해 나가는 소위 카리스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 시대는 워낙 정보가 소위 공개되어 있고 다음에 이 지식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단순히 그런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 이런 능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감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현장이고요. 현장에서 일을 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현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이번 대선 리더십의 가장 핵심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공감. 연결이 되네요. 예. 현장. 그래서 1년에 360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겠다. 예. 그거가 바로 현장에서의 공감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떤 계산에서 360일, 365일인데 1년이. 예. 5일은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제 계산상 명절은 우리 직원들하고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거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명절 때 더 지역에 동네 이사 그렇죠. 다녀야 되거든요. 네. 뭐 제가 저기서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뭐 진행자께 약간 뭐 벗어난 얘기지만 연동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네. 국회의원이 맨날 지역구에서 현장 지키고 주민들 민원 들어주는 게 국회의원이냐. 네, 그럴 수 그건 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들. 네네.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 일은 틀렸다고, 그런 네. 지적을. 왜 틀렸습니까? 국회의원이 가야 할 현장은 바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국회의원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건 관료나 교수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충돌했을 때, 갈등을 일으켰을 때 누가 조정을 하느냐? 바로 정치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 능력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어디에서 훈련받고 단련받느냐? 바로 자기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는 숱하게 10명이 싸우는 갈등도 있고요. 1000명, 2000명이 싸우는 분쟁도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이 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제 투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이 조정하고 분쟁을, 싸움을 뜯어말립니다.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단련 받아야지만 이제 정부에 와서, 국회에 와서 정부끼리 싸우는 거. 여야가 싸우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분쟁, 소위 갈등을 조절하는 일들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밖에서 교수 일을 잘했다고, 관료 일을 잘했다고 국회의원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국회의원의 본령이 뭐냐? 직무의 본령. 바로 갈등 조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일들은 밖에서 국회의원을, 밖에서 교수를 했던, 관료를 했던, 대기업 총수를 했던 간에
국회 오기 전에 아니면 국회 와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된다. 바로 그게 지역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와 협상이 정치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본력인데 예. 이것을 지역구에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연습을 해서 진짜 정치 와서요. 여야 각도 직영 부문중 각 예. 부처의 또 갈등 조절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예.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예. 아, 이거 책으로 한번 내시죠. 뭐 간단한 국회의원의 책은 내긴 본령이- 냈습니다만. 아, 책 내셨습니까? 예, 예. 잘 안 읽죠, 사람들이. 예, 예. 야, 참. 예. 근데 암은 왜 걸리셨나? 그 원인은 본인이 분석해 볼 때 어때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뭐- 360일 중에 16시간인데. 이게 이제 고륙종이라고요. 뼈 안에 종양이 생기는 건데 네.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이 따로 없답니다. 그다음에 이 암의 이제 가장 고약한 면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연의 우연을 이제 거쳐서 발견해서 저야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게 저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진 나오는데 아주 그냥 심지가 굳습니다. 예, 예. 예. 아, 고등학교 사진은 아니고요. 아니, 바로 전에 아, 지나갔습니다. 그러네. 예, 말씀하는 도중에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쁘죠, 딸들이. 네, 딸들 3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아들 하나 더 낳으시려고 딸 3명 낳으신 겁니까? 아니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딸 네. 하나, 아들 하나. 예. 저기 그 동네 예, 예. 아기들군요. 예. 예. 마라토너는 왜 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죠. 네. 근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가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뜀박질을 했는데 제가 기껏 뛰어봤자 한 1000m 뛰면 힘들어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10마일씩 뛰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이건 인종적 차이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10마일이면 보통 한 16km. 16km. 예. 기본이 16km. 그래도 마라톤 동호회 갔더니 마라톤 동호회에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마라톤은 70%가 정신력이다. 네. 그래서 그 말은 그럴싸해요. 힘든 운동이니까. 근데 30%가 체력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마라톤이 그냥 힘으로 뛰는 건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술이 진짜로 30%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술을 밤새 익히고 다음날 아침에 뛰어봤습니다. 네. 바로 5km를 뛰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진행자께서도요. 네. 좀 뛸까요? 한 달만 연습하시면 10km 누구나 뜁니다.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동호회. 동호회 한번 들어가시면 들어가서, 됩니다. 예. 한번 우리 해보도록 모든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뜁시다. 예, 뛰시면 다 뛰실 수 네, 있습니다. 앞으로 마라톤이라고 하지 말고 뜀박질로 합시다. 예. 뜀박질은 딱 느낌이 좋은데요. 건강 달리기, 네. 뜀박질. 네, 뜀박질 합시다, 우리.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박근혜,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김영태 의원도 박근혜 의원이 싫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구분이 될 가능성이 99%죠.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격으로는 괜찮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저는 자격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냉정한 현실이 박근혜 대표가 99.9% 되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 지금 되는 방식, 네. 다음에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행태와 친박. 자세들을 보면은 암울하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자세 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친박계가 요즘에 저희가 좀 섭외해도요, 모시기가 힘든 게, 오직 박근혜 지금 의원의 독심술이라 그럴까요?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기 혹시 말실수할까봐. 저는 김문수 지사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율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1%밖에 안 되시는 분이라 조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대선이라는 큰 판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정치들 주체입니다. 네. 그분들이 와서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꼭 김문수가 아니더라도, 꼭 박근혜도 박근혜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박 주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다 차리고 함께 되면 오케이죠. 박근혜. 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김문수가 위해서 아니더라도 좋다 이 말이죠. 저는 좋습니다. 대신 두 번째가 김문수가 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일단은 새누리당이 돼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의 정치 철학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 아니면 뭐 내가 일단 이유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 네. 제가 1991년 12월 31일 날 소련을 갔었습니다.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모스크바 가장 좋은 호텔에 갔었는데요. 그 호텔에서 모스크바 대학에 다니는 4학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누구였느냐? 인터걸이었습니다. 인터걸이요. 인터걸. 바로 국제 매매춘 여성입니다. 국제 청년.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네. 이 모스크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네.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결단이 나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동양인, 이 조그마한 동양인한테 다 그때 돈 20달러에 몸을 팔러 온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위정자들이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나라가 아무리 멋지더라도 현실에도 실패하면 우리의 누이들이, 우리의 딸들이 이렇게 몸을 팔러 다니는구나. 이게 무슨 짓이냐. 결국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가, 민족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이념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나라와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 제가 살펴봤더니 그게 정치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정치가 모든 욕을 얻어먹어도 역시 그런 걸 바꾸는 데는 정치가 가장 큰 레버리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언니가, 나의 누이가, 나의 어머니가 몸을 파는 네.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모스크바를 보면서, 예. 인터걸을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주 왜 캐논엄마이 지금 나오셨습니까? 좀 빨리 좀 나오시지. 좀 앞으로 좀 멋진 정치인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요. 억지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 가서 말을 하지 마시고 눈 마주치기도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빨리 뜨십시오. 엔돌핀이 생기는 좋은 사람 만나기에도요. 인생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